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UCL을 이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왜 영국으로 가시려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저는 일단 일반기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었고요. 이제 당시 성적은 2점 초반이었고 생기부는 한 22장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서울대 대학교 6곳에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서 제 기준에 그 부합할 만한 만족할 만한 대학교에 진학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 여름에 UCL 대학 바틀렛 건축학교에서 이제 주최한 건축학교 여름 전시회에 다녀오고 난 후에 그곳에 이제 교육 환경에 매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건축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그래서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UCL 대학 또는 유수의 영국 건축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제 진학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이제 UCL 파운데이션으로 학업에 필요한 영어랑 학문적 기초를 가다듬으면서도 UCL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과정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혹은 이제 네. 유시에 관련해서 뭔가 직접 보시고 좀 충격을 좀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충격적이던가요? 이제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물 모델링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해서 전시를 하기 마련인데 이제 뭐 우리의 감각, 예를 들어서 시각뿐만이 아니라 뭐 촉감이나 음향적인 거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건축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더 폭넓고 깊구나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됐고 인상 깊게 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지훈님도 비슷한 걸 느끼셨었네요. 그러면 이제 영국을 가겠다. 그 다음에 UCL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유학원을 특별히 좀 이제 지정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이유는 또 있으실까요? 이제 유학을 결심한 후에 보통 출국 전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영국 현지에서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제 생소하고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음. 현지 정부랑 이제 현지 학교 교육 과정에 지원을 할 때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서 현지에 적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영국의 생활 환경과 교육에 대해서 좀 바삭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유학원이 그래서 필수적이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인 유학원을 통해서 시간과 돈을 이제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어서 유학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담당 매니저님과의 첫 상담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왜 이제 이렇게 담당 매니저님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 그런 이제 대학 진학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치중한 대다수의 유학원이랑 다르게 유캔 유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 뭐 UCL 대학의 바틀렛 건축학교 아니면은 뭐 AA 스쿨 그런 과정에 맞게끔 제가 원하는 과정에 맞게끔 상담을 진행해 주셨고요. 유일하게 이제 제 목표를 이제 온전히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행자로서의 유학원이 저는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제 담당 이장님께서 어, 그런 제 목표에 부합하는 이제 목표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 어떠냐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유학원을 제쳐두고서라도 이제 이분과 함께 유학생활을 준비하고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덕분에 결과적으로 A스쿨, 뭐 UCL 바틀렛 건축학교 아니면 맨체스터 건축대학 등 이제 세계 유수의 세계적인 건축학교에 오퍼를 받고 진학하기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윤정 매니저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고 네, 또 이제 학생 한 분 한 분 잘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훈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딱 알아들으시고 바로 이제 지지를 해주셨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유학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UCL 파운데이션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참 많은 걸 준비를 했어야 하잖아요. 뭐 지원 서류부터 입학 시험도 있고 뭐 인터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UCL 파운데이션에 입학하려면 입학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UCL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제 이과 성격의 UPC-SE와 문과 성격의 UPC-H에 따라 봐야 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UPC-SE의 경우 세 가지 과학 과목과 수학 중 선택 과목에 따라서 시험을 봐야 하는 한편 이제 UPC-H의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읽기 지문으로 이루어진 비판적 사고 시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타작, 즉 50%만 넘어도 그 다음 단계, 인터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입학 시험을 위해서 저는 뭐 따로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관련된 그 책, 서적이랑 이제 본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시 시험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판적 사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서적은 스텔라 코트레시의 이제 Critical Thinking Skills라는 북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채팅창에 남겨도 될까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올라갔나요? 네네네, 네. 보입니다. 네. 이 스텔라 책이 많이 도움이 코트의 됐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인터뷰를 보셨었는데, 그 음. 인터뷰는 어땠었나요? 난이도는 어땠는지, 뭐 어떤 질문을 좀 하시던가요? 이제 보통 평상적인 질문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 그 질문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뭐 빨간색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느냐, 약간 이런 식의 좀 제 분야랑 관련 없는 질문들을 툭툭 던지시기도 하셨었고요. 또 이제 뭐 공간, 위치와 공간, 즉 place와 spac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는데,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본과 전에 이제 본 과정 전에 제가 선택한 모듈 내에서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 대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뭐 감점을 한다 이건 아니니까 그냥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터뷰 전에 지원해야 되는 서류들 중에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과 연계된 UPCH 과정을 저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냈어야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강남에 있는 포트폴리오 전문 학원에서 몇 작품을 저의 경우는 완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학원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목표로 해서 기간을 끌 수 있는 대로 끌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학원만의 방식을 따라가다가는 제 기간에 끝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만 얻고 과외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작품을 단기간에 완성시켰었고요. 특히 파운데이션 과정 포트폴리오는 UCL 파운데이션 과정은 바틀렛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학교는 세계 최정상의 건축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에서 엑설런트를 받긴 했는데 본 학사 과정에 진학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좋지만, 학원에서 모든 걸 뭐 해결해 준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한 몇 작품 정도를 만드셨나요? 총 합해서. 한 15작품 안 되게 만들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로잉도 있었고 페인팅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모델링도 있는데 이게 실물 모델링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형식이라고 할까요? 작품 형식 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을 표현을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약간 체계랑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완성을 하셨던 네. 거고요. 엑셀런트를 받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 무사히 합격을 하시고 파운데이션으로 진학을 하셨을 건데, 네. 파운데이션 공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뭐 파운데이션을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에 대한 이제 지은 씨만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뭐 보통 네네. 한 반에 몇 명이 공부하는지, 뭐 어떤 국가의 출신 친구들이 좀 있었었는지, 뭐 예. 그 친구들의 뭐 영어 실력이나 뭐 학업 수준이나 이런 건 어땠는지, 뭐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반배정과 수업 진행 방식은 현장에 그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과목 신청 인원에 따라서 세션별 이제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학생이 한 그룹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제 수업 계획에 따라서 한 과목에 모든 학생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꼭 10명에서 20명이 뭐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인원으로 수업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중국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 학생과 러시아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본, 유럽, 아니면 남미 아니면 또 뭐 북미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어와 학업 수준은 영어권 배경에서 왔는가 아니면 고등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비교적 극명하게 이제 나누어져서 그런 차이가 조금 눈으로도 잘 보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영어 수준과 배경에 따라서 학문 영어 반이 나뉘니까 뭐 내가 영어를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수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뭐 네. 공부했던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떤 과목들이 있었는지 뭐 한 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했었는지 뭐 각 난이도들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해당 파운데이션 과정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는 수준별로 이제 반을 나눠서 하는 학문 영어와 학문적 연구조사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건축학 코스와 연계된 UPCH 과정에서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경우 UCL 건축학과에서 정통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현대 유럽 문화랑 이제 인문지리 과목을 수강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에 필요한 뭐 읽기 자료나 과제 시간을 제하면은 한 주에 보통 두세 시간 정도씩 수업이 있고 수업당 학생 수는 이제 세션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초반에는 상당하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고 수업 내용도 아무래도 본과 혹은 대학원 이전 그 대학원 과정과 약간 연계돼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 콘텐츠 자체가. 그래서 상당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거기 튜터들, 이제 선생님분들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주제에 접근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정기적인 튜토리얼로 이해를 도우려고 하시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과목당 분명히 이제 시험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시험은 각각 다 보셨었는지 혹은 뭐 과제로 평가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파이널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각 과목당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해당 과정은 주로 학기 말 시험이랑 선택 과목에 따른 뭐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후속 연구 발표가 과제 형식으로 이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랑 과제 둘 다 각기 다른 방식, 각기 다른 이제 깊이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출석률과 기한 내 과제 제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이제 선생님들 분들께도 이제 인상 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최종 점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출석률이 뭐 정말 저조한 거 아닌 이상에는 성적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꼭 출석을 다 하시면 좋겠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제 성실함을 바탕으로 먼저 학업을 이행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활동이나 과제, 시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최종 시험이 50% 정도를 차지해요. 선택 과목 모듈들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1, 2학기 때 이런 거를 선생님들의 성향이 어떻고 뭘 원하시는지 이걸 잘 캐치를 못하면은 막 시험에서 망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주변 학생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되고 전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
그래서 3학기 때는 시험을 보는 학기라서 1, 2학기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복습을 하셔야 되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과제와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점수 유지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실력은 어차피 국제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 뭐 성공적 이수의 뭐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효님께서는 이제 공부하실 때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타입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스터디 뭐 그런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따로 공부를 하셨었나요? 기회는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음. 공부하자 아니면은 뭐 필요한 거 물어보는 아이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저는 도움은 주긴 했는데 뭐 같이 올려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혼자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스터디 그룹을 이제 뭐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학생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저같이 뭐 약간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혼자 공부하는 걸 추천하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뭐 파운데이션 시작 전에 아 이건 알고 갔으면 더 도움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회되는 부분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생각이 많고 겁이 좀 많았어요. 걱정도 많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기회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주변에 도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또 뭐 UCL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뭐 세미나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이 준비했던 게 약간 후회됐어요. 약간 좀 주변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목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려고 서적을 꽤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려고 했는데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만 시간이 될 때 잘 계속적으로 하면은 무리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제 하버드 레퍼런싱이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하버드식 참고문헌 목록 작성법을 좀 많이 다루고요. 과제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을 미리 좀 많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정에서. 아, 네, 채팅창에다 남겨주셨죠. 네네. 그쵸? 아, 이거 감사합니다. 하버드 레퍼런싱. 이런 건 미리 알고 가면 굉장히 네. 좋겠네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잘하는 학생 되게 잘하거든요. 뭐, 음, 그리고 이제 1학기 정도의 막학기 시험에서 1학기 막학기 시험에서 이제 연구조사법 그 수업에서 이 레퍼런싱 가지고 또 시험을 봐요. 그렇기 어, 때문에 네, 미리 알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수업 어, 뭐 그 스케줄이 뭐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닌 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생각해서 예.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공부 외적으로도 뭐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뭐 파운데이션을 준비할 때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첫째는 충분한 생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할 때 부담이 적어야지 현지에서 생활할 때 부담이 적어야지 공부에도 더 잘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둘째는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학문적인 영어랑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가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게 학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런던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친구들 뭐 코스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동기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모듈에 따라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했던 뭐 현대 유럽 문화 그 코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제를 낼 때 뭐 어떤 그림을 딱 던져주고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음, 그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끝에까지도 뭐
뭐 잘 안 왔긴 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캐치해서 그냥 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뭐 파운데이션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대부분 UCL 바틀렛으로 잘 진학을 했나요?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결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일단 뭐 바틀렛 건축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실하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원하는 대로 UCL이나 아니면 그 대등한 대학교에 문제없이 잘 진학을 했었고요. UCL 파운데이션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파운데이션 과정이거든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잘 버티고 괜찮은 성적을 낸 학생들 모두 목표한 어, 뭐 학교 학과에 어렵지 않게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UCL을 포함한 유수의 이제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소속 그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CL 파운데이션 소속 한 85% 정도 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그 UCL 대학으로부터 이제 오퍼 제한 입학 조건부 입학 제한을 받고요. 이제 80% 정도가 이제 그뭐 유명한 대학들이 섞여 있는 러셀 그룹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 학생의 한 반절 정도 되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UCL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UCL 대학의 뭐 입학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다른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하느라고 그만큼 진학률이 좀 낮아진 거니까 뭐 UCL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만 하신다면. 네, 노력만 하면 충분한 네,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대학교 지원은 뭐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서를 쓰셨었나요? 이제 뭐 A스쿨 같은 그런 독립대학이 아닌 이상에는 대학을 진학할 때 유카스라는 지원 포털을 꼭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는 저 같은 국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때 UCL 파운데이션의 이제 유카스 전문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쭉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튜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주간 뭐 상담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간에 앞서서 원하는 학교를 같이 고민해보고 뭐 자소서에 관해서 조언도 얻고 그런 서포트가 이제 개인이 혼자서 지원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돈과 노력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 생활이랑 진학에 관해서 UCL 파운데이션 선생님들이 도움이 매우 유용했어요. UCL을 진학을 못하거나 혹은 다른 학교를 가서 안 하거나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쵸? 네, 아예 뭐 네.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최악의 학생 아니면은 그런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뭐 나와봤자 한두 명? 한 명?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러분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파운데이션을 떨어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네요. 어,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가 조금 더 약간 약간 은어적으로 약간 빡셌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수월했어요.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과목에서 요구하는 거 과제가 많고 뭐 어렵고 가끔은 좀 힘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대학 들어갈 때는 그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갈 때 요구 조건 맞춰서 왜냐하면은 들어가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지원을 뭐 파운데이션 이 UCL 파운데이션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노력했는데 뭐 떨어졌다 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서도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훈 씨 말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학이 확정된 후에는 이제 뭘 하셨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뭐 진학 확정 메일을 한 7월 19일에서 한 23일 정도에 받았고요. 그 다른 학교들로부터도 네, 그렇게 다 받고선 이제 24일 정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제가 진학할 건축학과 과정에서 주최한 여름학교에 참여를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영국으로 오기 한 2주 전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또 약간 뭐 건축의 공공성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강의를 조금 해달라, 학생들 대상으로. 졸업한 선배로서. 그래서 그뭐 알고 있는 지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관련 강의를 했었고요, 활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현지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기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추천해준 책과 자료집이 또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살펴보고 공부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은 씨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를 않으면은 제가 계속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서 그냥 차라리 바쁘게 지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계획 짜고선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대학생활, 본격적인 대학생활 이제 꿈꾸고 계실 텐데요. 네. 뭐 분명히 수업이 이제 파운데이션 수업과 뭐 1학년 들어가서의 수업의 난이도도 차이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한다 해도 본 과정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이제 또 달라지는 게 국제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경쟁을 했다면, 그러니까 선의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본과에 들어가면 영국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를 모어로 하는, 모국어로 하는 그런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영어로 인해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또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고요. 뭐 바틀렛 건축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절대 쉽지가 않고 요구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뭐 지치지 않고 잘 유지해보자, 힘들어도 뭐 웃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학업에 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뭐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이제 유용한 저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학 생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최대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